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음. 그 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것이 아님.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말이 가진 뜻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뭐 조합, 조립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순서를 그 순서를 따질 생각이 전혀 없다.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거라고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뭐 조합을 보여주는 뭐 사례가 없냐? 그럼 뭐 집합 같은 게 이제 순서가 집합 안에서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집합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왜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집합의 특징이야.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또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흔하게 좀 했던 거는 5명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의 대표를 선출한다. 뭐 이런 거. 3명의 사람 중에서, 아니, 5명 중에 3사람의 대표를 선발한다.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인답니다. 보통은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거의 약속된 표현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면 2명을 뽑게 되면 원래는 처음 뽑힐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5명, 그 다음 뽑힐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4명. 그런데 이건 순서가 고려됐어. 즉 12와 21은 다른 거니까 2번 세고 이랬거든. 근데 대표를 뽑게 되면 1과 2가 대표가 된 거와 2와 1이 대표가 된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대표니까 별로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된 거. 요게 이제 조합으로서 나누기 이걸 꼭 해줘요. 여기서도 5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그 다음에 3이고요. 다음 나누기 뭐 한다? 나누기 3, 2, 1을 한답니다. 알겠느냐? 네, 뭐 그런 거예요. 슥슥 삭삭 계산하면 몇 개? 10가지 끝. 요것도 슥슥 삭삭 계산하면 어떻게 돼? 10가지 이렇게 되네요. 야, 5명 중에 2명 뽑는 개수나 5명 중에 3명 뽑는 거나 다 어때? 똑같아. 실제로 똑같아.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순서를 고려한 사람과의 유일한 차이는 이런 나누기가 있느냐 없느냐야. 조합은 저런 나누기가 항상 쫓아다녀요. 4명이 있었으면 4, 3, 2, 1로 나눴겠지. 자, 이거를 기호로 C, O, E 5명 중에 2를 뽑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입니다. 5명 중에 3을 뽑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입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괜찮음?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다른 계산법도 같이 있어. 자, 느낌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이지. 이 기호는 3이 있으면 3, 2, 1 4가 있으면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의미거든. 자, 그걸 가지고 와서 난 꼭 이 표현으로 얘를 한번 다시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 위에 5팩토리얼 하고 2팩토리얼 하고 5에서 2를 빼면 얼마? 3팩토리얼입니다. 여기도요 5팩토리얼 5가 있어서 5팩토리얼 하고 3이 있어서 3팩토리얼 하고 5에서 3을 뺀 얼마? 2팩토리얼이지요. 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점 없니? 음.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으로 치자면 n에 r이 있으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라 하고 앞으로 이런 공식을 좀 즐겨 쓰도록 하자. 근데 실제로는 요 공식은 조금 상황이 복잡할 때 써보니까 상황이 복잡할수록 좀 잘 먹혀 들어가. 근데 단순하면 또 이게 좀 귀찮은 일이 돼서 이게 되게 잘 돼 또. 그때는 요것도 고려해주기. 둘 다 잘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약속 하나 하자. cn 0이 있잖아. 무조건 1이야. 0이 있는데 무조건 1이에요. 0 팩토리얼도 무조건 1이야. 자, 0이 있지만 0이 아니라 1이란다. 이거 조심해야 돼. p도 n하고 0이 있으면 무조건 얼마? 1이에요. 무조건 1이랍니다. 요 세계에서는 이런 약속이 좀 필요해. 이 약속이 발명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략하고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에서 아까 5, 2와 5, 3은 답이 똑같았거든? 네. 이와 같이 n과 r이 있으면 n이 있고 n 빼기 r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가 있잖아. 5에서 2를 뺀 3이 여기 와도 괜찮다고. 오케이? 네. 그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해주라. 중복 조합은 안 할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쓰는 걸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은 공식 안 써도 좋아. 근데 지금은 공식을 써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같은 CNR이면 N팩, R팩, N-R 팩 이런 걸 써야만 하는 상황을 좀 보여줄게. 187번 같은 경우에 14에 R의 제곱이 있고 14에 R 플러스 2가 있어. 오늘은 이거네. 여기가 이제 NA이면 여긴 NN-A가 돼도 됩니다. 요거를 지금 쓸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14에서 R 제곱을 뺀 것은 R 플러스 2와 똑같아야 해요. 그래서 R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네. 그렇게 좀 봐주고 그 다음으로 188번 한번 예를 들어볼게. 아마 이걸 쓸 것 같아. 아직 안 썼네. PNE 더하기 6NC인가? 6NCE는 12 곱하기 N-1에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N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이거는 6 곱하기 N 팩토리얼 2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12에 N-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여기서 여기를 뺀 N-4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건 그냥 기본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면 돼. 예. 그래서 여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약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n이 남을 거야. 약분하고 나서. 혹시 이거 왜인지 알겠니? n 팩토리얼이란 n에서 뒤로 하나씩 빼면서 가는 사람이야. 3, 2, 1 나올 때까지. n-1 팩토리얼은 n 빼기 1에서 시작을 해서 3, 2, 1 하고 쭉 가는 거야.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뒷부분이 싹 없어지고 n 혼자서 남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n-2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n 빼기 4가 있고 n 빼기 2가 있는 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약분을 하게 되면 n-2와 n 빼기 3이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좀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3팩이니까 6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알겠느냐? 네. 이제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양변에 나는 이거를 다 모든 변에 곱해 준다고 생각할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약분이 얘는 돼서 없어질 거고 이쪽에 그게 이렇게 계산된 게 오게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뭐 그렇네요. 그럼 이제 이거 뭐 n 구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냥 뭐 이제 순리에 맡기자.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물론 한 이 정도 되니까 말인데 저 정도 되면 이제 n에 n-1이다로 바로 고쳐도 돼. 그런 것도 두 개 정도 되니까 n에 n-1 하고 그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은 좀 빠른 계산을 한 거야. 이것도 되게 권장하고 싶어. 여기 있는 숫자가 작아서 오늘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해도 잘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커지면은 10개, 뭐 8개, 9개 막 이래버리면 아, 이때는 조금 잘 안 돼. 근데 쓸모가 이런 식으로 쓸모가 있는 거니까 내 말 알겠지, 그지? 단순히 풀면 된다 이게 아니고 풀긴 풀었지만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것까지 같이 지금 얘기 중이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분위기야. 여기 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느낌으로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슬슬 이제 말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구나 이제 이해가 가면 식을 세워서 후딱후딱 답을 낼 수 있는 결과를 금방 뽑아낼 수 있는 회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동호회 회원이 있다. 네, 12명의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와 민준이가 이 12명 속에 들어가 있대요. 공연 무대 설 5명을 뽑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는 무조건 뽑겠대요. 저 12명 중에 5명을 선발할 계획이야. 근데 혜원이와 민준이는 이미 다 뽑기로 정해져 있어. 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우선 선발 대상이야. 그럼 내가 5명을 뽑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이미 둘은 다 뽑혀 있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지. 몇 명 중에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을 더 선발하면 좋겠다. 선발하는 거지. 순서를 따지는 걸까? 잘 한번 봐봐. 순서를 따지니? 만약에 그게 아니면 너는 C를 써야 돼. 물론 문제를 잘못 알아들어서 순서를 고려하라는 걸로 나는 보았다. 그럼 틀리더라도 이렇게 틀려줘야 잘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틀릴 때 마구잡이로 틀리는 것보다 규칙을 세워서 목적을 잡고 막 풀다가 틀려줘야 저기서 저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 좀 좋아. 그래서 틀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틀려다오 라고 좀 부탁을 하고 싶고, 근데 요거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이 적어도가 들어간 얘기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자주 있어서 좀 소개할게.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라. 그 얘기는 참 대상이 있어야 좀 이해를 시키기가 쉽겠다.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명씩? 한 명씩은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근데 남자는 있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집니다. 여자도 6명 안에서는 순서를 꼭 따져야 돼요. 사람은 얼굴로 구별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 순서를 안 따질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이 남자 5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이 자리에 와줘야 되고요. 남자 6 중에, 여자 6 중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오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꼭 있어야 해요. 즉, 남자만 잔뜩 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자, 이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계획이야. 보통 대표를 4명 뽑으면 그들의 순서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계획이야.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은 꼭꼭 있었으면 좋겠어까지. 예.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 기억해. 내가 일어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을 뭐라고 부른다? 사건이란 일어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을 말합니다. 경우. 그럼 이건 안 일어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었을지 모르겠어. 뭐 내가 생각한 거 아닌 건 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 걸 무슨 사건? 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한자다. 그러니까 너여자거든. 나 말고 너네 할 때 그거 내 거 아니라 뭐 내 거 아니 너네 거 약간 이런 기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길 바랬던 게 아니야. 사실은 얘는 내가 일어나길 바랬던 건 아니야. 근데 어떨 때는 얘가 더 구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 보통은 얘로 계산을 하는데 가끔 얘가 구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 그때만 전략적으로 얘가 구하기 쉽고 전체는 구하기 쉬울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일어났으면 하는 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막히고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이걸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구해. 그리고 전체에서 빼. 그러면 사건이 나오거든. 이렇게. 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했다라는 게 뭐냐면 남자만 다 4명 뽑히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또 여자만 4명 다 뽑히는 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튼 전부 이렇게 4사람을 뽑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 까지. 그래서 생각을 전체를 생각하는 거지. 12명 중에서 4사람을 어떻게 뽑든 그냥 막 뽑는 거야. 근데 요거 남자만 4명, 6명 중에 남자가 4명 다 나오는 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여성 중에서만 4명을 뽑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그걸 빼야지. 내가 바라지 않는 거를 구해서 그걸 빼주는 게 좋을걸? 이렇게.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더 자주 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맹신하지 말 것 기억하자. 이게 공식은 아니라서 상황 보고 결정하세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가 구하기 어렵고 이게 구하기 쉬울 때 해라.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그 트릭으로 나온다니까? 얘가 구하기도 어렵게 해놓고 이 문제를 내잖아. 그리고 다 이걸 구해 애들이. 뭐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면. 또 힘든 일을 자처하는 것 같은. 하여튼 수학에서는 쉬운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 그 나쁜 게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해줘. 그러니까 일종의 발명이랄까. 더 나은 길, 더 편리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시험 때는 좀 더 이득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요거랑 그다음에 도형의 개수를 찾는 거 그거 좀 얘기할게요. 자,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203번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투야. 먼저 문제 읽기 전에 뽑는 거는 순서 없다는 얘기로 통한다 그랬어. 근데 일렬로 세운다라는 건 순서를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순서 없이 뽑아서 순서를 고려했으니까 결국엔 순서를 따졌다는 얘기거든. 말이 그치. 그래서 어른 5명이 계시고 어린이 6명이 계셔요. 여기 있어. 이때 어른 하나, 어린이 하나. 둘인가? 2명을 뽑겠대. 그리고 일렬로 배열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어른을 1명, 어린이를 2명 뽑을 거니까 어른 5명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된다. 어린이 6명 중에 어린이 6명 중에 2사람을 뽑게 된다까지.
알겠니? 그러면 총 몇 사람? 3사람이죠. 3팩토리얼이 바로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서를 고려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들 순서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겠다. 즉 일렬로 세우는 것을 반영한 계산이 마지막 꼬리에 있답니다. 네. 그냥 뽑는다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네.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팩토리얼을 꼭 곱해주기를 부탁할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208번까지 프로펠러 중앙과 4개 날개. 네, 프로펠러가 있고 4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냐? 이게. 5가지 색을 골라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색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생각할게. 순서를 이렇게 좀 여기부터 생각하면 자, 지금 색깔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색깔이 총 7가지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랐어? 5가지를 골라 그랬어. 그 다음에 5개를 골라서 5가지를 골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 색칠을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7개 중에 5개를 먼저 고르는 이 행동이 있었던 거야. 그럼 7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게 7, 5인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색칠을 하자. 먼저 가운데에 올 사람을 골라주세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5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주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몇 가지? 3팩토리얼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그래서 7호 곱하기 5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져가게 돼요. 알겠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까지. 뭐 더 할 거는 없고 일단 색을 골라서 색칠을 합니다. 까지가 얘기가 좀 된 거고 잠시 여기까지 멈추고